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일반 콘크리트 용어 설명드렸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특수 콘크리트 용어, 유동화, 고유동, 고강도, 한중, 서중, 메스댐, 수밀, 수중, 해양, 기타 특수 콘크리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었던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표준 시방수에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서 추가로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콘크리트 관련 내용들은 대한민국 어느 기술사 교재나 거의 99.9% 동일합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아무 기술사 교재라도 구입하셔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자주 출제되었던 용어, 그것을 기술사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안 용지에다가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화재와 고성능 감수재 이렇게 최근에 출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유동화 콘크리트 정의, 그리고 이 베이스 콘크리트에서 유동화재를 첨가하면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유동화 콘크리트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비비기 완료한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재를 첨가한 것이다. 그러면 베이스 콘크리트가 뭐냐? 자,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재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이다. 우리가 네모콘 공장에서 주문하는 네모콘이 뭐죠? A 콘크리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콘크리트는 A 콘크리트에 해당이 되겠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유동화재의 개념. 그 다음에 고유동 콘크리트. 자,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고유동 콘크리트. 자, 그래서 고유동 콘크리트의 정의. 다짐 작업 없이 자기 충전성 또는 셀프 레벨링, 저절로 마감면이 맞추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셀프 레벨링 또는 무다짐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충전성의 개념. 자, 여기서 고유동 콘크리트 자기 충전성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용어 정의 설명 문제로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충전성, 무다짐 콘크리트, 셀프 레벨링, 유동성 읽어보시고, 재료분리 저항성. 그 다음에 고유동 콘크리트 반죽 줄기 시험은 슬럼프 플로우로 하게 되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고유동 콘크리트 자기 충전성 이런 내용들은 용어 정의에서 충분히 다시 출제될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모든 용어가 다 출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뭐죠? 고성능 감수재를 사용하면은 고강도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의. 보통 또는 중량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FCK가 40MPa 이상인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하고요. 경량 콘크리트, 경량 골적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설계 기준 강도가 27MPa 이상 되면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한다. 폭렬 현상,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의 원인, 대책 이런 거 출제된 적 있죠. 폭렬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고강도일수록 더 위험하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폭렬의 정의. 화재 시 높은 온도에 의해서 내부 수증기압이 발생을 하고, 이 수증기압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크게 되면은 표면이 심한 폭음과 함께 폭발하는 거죠. 방리되거나 탈락하는 현상을 폭렬이라고 이야기한다. 국내에서 폭렬 현상 사례가 물론 건물 화재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국내에서 대구 지하철 1호선입니다. 제가 대구에 삽니다만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라고 있는데 반월당역에서 대구역 사이에 있는 역인데 여기에서 지하철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방화 사고죠. 그 당시 엄청나게 큰 사고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그 당시에 사망자가 약 한 190여 명, 그리고 실종자가 약 68명 정도, 뭐 부상자가 뭐 150명 정도, 엄청난 사고였죠. 그때 그 지하철 정거장 구조물이 폭렬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다시 안전 점검을 해서 보강해서 지금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 1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중앙로역을 지날 때 건설 기술자로서 상당한 어떤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 지하철 1호선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회사, 즉 하수구회사 소장을 젊은 시절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여러분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폭발 사고가 난 곳이 대구 지하철 1호선 1-209였고요. 저는 1-409에 흑막이, 그 다음에 굴착 가시설 하수회사 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시절인데 약 30 중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기술자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토목시공 기술 관련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해주고 있지만은 저희 바람은 모두가 같이 기술사도 획득하시고 좀 더 나은 어떤 공학 지식을 가지고 현장을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그런 소장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보람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빨갛게 별표 친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기출 문제들입니다. 요 내용만 가지고는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중 기술사 교재 아무거나도 사서 보시면은 콘크리트는요, 어느 기술사 교재에나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쓰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매수 콘크리트는 단골 문제 아닙니까? 콘크리트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 세 과목 한중, 서중, 매수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 한중, 서중, 매수는 어떻습니까?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논술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중, 서중 이런 문제들은요 고만고만합니다. 답안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점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3, 4교시에서 만약에 한중이나 서중이 문제가 나오면은 가능하면 다른 문항을 선택하시고요. 한중이나 서중 이런 문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중이나 서중은 웬만큼 잘 써가지고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한중이나 서중 콘크리트 문제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크리트 공부하지 말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마다 다 적성이 다릅니다. 공학 이론이 골치 아프고 하기 싫다, 나는 암기력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암기력이 약하고 나는 공학적인 이론이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는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됩니다. 물론 콘크리트에서 중요한 문제 약 한 10문항 정도는 뭐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실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콘크리트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 당연히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정의 아셔야 되겠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평균기온이 4도씨 이하. 콘크리트가 동계를 염려가 있는 겨울철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다. 한중 콘크리트는 특별하게 제품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중 콘크리트 시방수를 보고 공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겨울철에.
그 다음에 급열 양생. 한중 콘크리트에는 보온 양생이나 급열 양생을 꼭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한중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 동해를 방지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한중 콘크리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술해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 시공하는 콘크리트죠. 즉 여름철에는 서중 콘크리트 시방서를 보고 공사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매스 콘크리트는 뭔가요? 한마디로 콘크리트 내부의 수화열에 의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 온도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콘크리트를 우리는 매스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하고, MASS, 큰 덩어리란 뜻이죠.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시방서를 보고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보겠습니다. 매스 콘크리트의 정의. 자, 매스 콘크리트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부재나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해서 설계 시공하는 콘크리트다. 자, 부재 치수의 정의. 평판 구조인 경우에는 두께 0.8m 이상, 하단에 구속된 벽체. 이것은 뭡니까? 교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께 0.5m 이상. 그 다음 PSC,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부배합의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부재가 비록 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스 콘크리트로 취급한다.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이야기 나오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온도 저양생. 콘크리트 온도를 컨트롤하면서 하는 양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도 저양생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선행냉각, 갈로식 냉각,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인공냉각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공냉각법 이렇게 용어적인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프리쿨링, 파이프 쿨링 이렇게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온도 저양생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저양생하고 선행냉각, 갈로식 냉각은 같은 내용이다. 자, 이것은 나중에 소개하는 땡 콘크리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때 조금 상세하게 제가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속이나 외부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온도에 의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 또는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내부 구속과 외부 구속 이야기를 꼭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온 양생.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양생 공부할 때 같이 쭉 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수축 온도 철근. 이것은 뭡니까? 가해 철근이죠. 가해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은 가해로 배근하는 철근이 수축 온도 철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이음. 자, 시공이음하고 이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댐 콘크리트 소개할 때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온도 균열 지수.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매스 콘크리트가 되었던 댐 콘크리트 되었던 일반 콘크리트가 되었던 콘크리트 수화열에 의해서 온도가 발생하면은 그 온도에 의해서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온도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열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분의 인장 강도를 우리는 온도 균열 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인장 강도가 크면 클수록 또는 인장 응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온도 균열 지수는 커지고요. 균열 발생 확률은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신축 위험. 이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별표 친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동화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 유동화재, 고유동 콘크리트, 자기 충전성, 그 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와 폭렬 현상, 한중 콘크리트, 급열 양생, 초기 동해, 서중 콘크리트,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온도 저양생, 선행 냉각, 갈로식 냉각, 그 다음에 내부 구속, 외부 구속, 그 다음 수축 온도 철근, 시공 위험, 온도 균열 지수, 그리고 신축 위험,
자, 요런 내용들 빨간 별표 친 거 영어 설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열공하십시오. 자, 행복하십시오.